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시간은 납세 의무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세법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정해놓은 자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부가가치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냐면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사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성을 가지고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다. 반면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제 일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시간에 일반 소비세라고 했는데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일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동네 슈퍼마켓에서 보면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하는 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이지만 과자라든지 이런 공산품은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 슈퍼마켓인 경우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유형을 과세 사업자,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면세 사업자로 나눠놓고 보고 그 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주는 기준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중에서 과세 사업자와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만을 합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뭐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니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세 면세 겸업하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모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모든 의무,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다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세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가 아닌 모든 개인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모두 다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간이 과세자만 보면 알겠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만이 간이 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간이 과세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제 부가가치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계산서가 부가가치세의 핵심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이제 영세 사업자들 그런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고 그 외에 모든 개인 사업자와 모든 법인 사업자.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첫 해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일반 과세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로서 아까 사업자, 과세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한다.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원하는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은 양식을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죠.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할 때 등기소에다 우리 정관 작성하고 첨부 서류 첨부해서 등기했던 그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사업인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을 다 첨부를 해야 되고요. 사업장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특히나 이것은 그 확정일자와 관련해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자,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요 기본 서류만 갖춰서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 개시 전 등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업 개시 전 꼭 등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좀 이따.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느냐? 자, 안 하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안 한 것만큼 본인의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봤듯이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는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난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서 사업자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나 부가세 안 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도 거래 징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내가 거래 징수한 세금이 없으니 납부를 안 하겠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그걸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사업성을 가지고 즉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했다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못해 거래 징수하지 못했어도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손해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 자, 내가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부동산을 하나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자, 분양을 받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통 건물을 다 지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일단 그림만 그려놓고 앞으로 이런 건물이 지어질 거니까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보고 사는데 그래서 조감도나 뭐 이런 계획표를 보고 사죠.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을 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중도금 보통의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중도금 또는 중도금 이렇게 납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잔금까지 내죠. 잔금까지 내고 나서 이제 등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건물이 다 지어졌고 잔금까지 다 납부했으면 이제 뭐가 들어와요? 임차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임대를 개시하는 거죠.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 자, 임대업이라는 것이 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냐? 임대가 개시가 돼야 사업 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표현에 의해서 보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임대가 개시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자, 계약금 1억 내고 뭐 중도금 2억 그리고 잔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는 요 금액의 1억, 2억 요 금액 속에는
앞에 뒤에 가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자, 토지는 생산 요소라서 면세가 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1억, 2억, 2억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한 거죠. 상대방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주고 우리가 대가를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요 시점에 가서 했는데 우리가 부가세 부담은 벌써 계약금, 중도금 주는 동안에 이미 다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등록 전 매입세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등록 전 매입세액이 돼서 내가 부담하고도 부가세 부담하고 사업용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을 했으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등록 전 매입세액이 되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라는 걸 조합을 시켜보면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개시하기 전이라도 즉 계약한 시점에서 벌써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 계약금 중도금 내는 동안에는 계속 부가세 환급만 받는 거죠. 부가세 환급만 받았고 계속 부가세 신고를 하다가 임대가 실제로 개시되고 나서는 납부세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은 사실은 법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등록 전 매입세액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것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꼭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내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사업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그 사업자 등록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 영세율과 면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